이 중에서 가볍지 않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최소 썸녀는 생긴다고 봐야 돼. 솔로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즘 여자 어디서 만나야 돼?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풀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1,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만나는 장소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해 왔잖아. 요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는 것 탑4 빠방. 첫 번째, 혼술바. 지금 말하는 혼술바는 고독 한 잔 시켜가지고 입 닫고 조용히 마시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술바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데를 말하는 거야. 이게 제주도에서 거꾸로 육지로 올라온 건데 서울에는 이미 꽤 있을 거고 지방 쪽에도 광역시 위주로 한참 생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여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전에 몇 군데를 갔다 왔어. 그래서 아직 안 가본 사람들 기준으로 알려주자면, 일단 혼술바에 갈 때는 혼자 가거나 본인 포함 3명까지가 최대선이라고 봐야 돼요. 한 무리에 3명 이상이 모이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기가 좀 어렵고, 게임 같은 거 같이 하기에도 인원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같이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2명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보통 혼술바 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게 사장님이나 직원이 중간에서 말을 되게 잘 걸어주거든? 당연히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요. 나도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옆에 앉은 여자 손님들이 막 담요 챙겨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하더라고. 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만났던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상타치였어. 내가 가봤던 데 기준으로는 00년생부터 90년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막 만나러 왔다 하는 목적보다는 사람들이랑 알아가는 스몰토크 중심이라서 전투적으로 사냥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뭐 얘기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인스타 물어보면 되고, 가끔 얘기 오래 하다 보면 단체로 인스타 교환이 또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DM 하기도 쉽단 말이야. 내가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느낌 딱 오지 않아? 뭐가 필요하겠어? 인스타 아이디. 거기 가서 아싸처럼 저 인스타 안 해서요. 이렇게 독창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지 말아요. 아이디만 딱 만들어 가. 알겠지? 꼭 여자를 만날 생각이 아니더라도 집 회사 이렇게 반복하거나 새로운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데는 추천해. 2번째, 로테이션 소개팅의 꿀팁. 참가비 주고 단체 소개팅 하는 거 요즘은 많이 생겼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없다? 그럼 근처 큰 도시로 검색하면 무조건 나와요. 업체가 진짜 많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날 거라면 우리가 선택을 좀 잘해야 돼. 대부분 로테이션 소개팅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기왕 돈 낸 거 사람이 많아야 매칭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15명씩 소개해주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날 몸살 나. 실제로 가보잖아? 대부분 6명쯤 지나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이미 기가 다 빨리고 기억도 안 남는데 남은 사람이랑 기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로테이션 소개팅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 고를 때부터 8명에서 최대 12명은 안 넘기는 대로 가야 돼. 이런 데는 보통 10분씩 대화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긴 것 같아도 이 10분은 프로필에 적힌 걸로 질문을 하기에 빡빡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다 똑같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대화로 알아가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얼굴로 매칭률이 달라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빈익부, 부익부가 좀 있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보다 남자들 만족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쫄릴 만큼 훈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만약 남녀 12명씩 모이는 데로 갔을 때 그중에 여러분이 5명 안에만 들어주면 매칭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지. 여기서 만약 성공률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여자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쉽게 프로필에 특별한 취미를 써놓거나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을 한두 개 준비해가는 게 무조건 득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뒤에 만나게 되는 여자들은 여러분을 하나도 기억 못할 거거든. 솔직히 로테이션 소개팅이 앱보다는 낫지만 외모로 갈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독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어. 그래서 궁금은 하지만 굳이 참가비까지 주고 가는 건 살짝 애매하다 하는 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단체 소개팅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가봐도 괜찮아요.
똑같이 직업 인증하고 만나는데 이쪽은 참가비가 없으니까. 알겠지? 참고하기다. 세 번째, 커플 메이킹의 성지. 나는 상담하면서 서로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혼자 가면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되게 많긴 해요. 자유의지 같은 혼술바도 잘 돼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 같은 것도 많거든. 거기서 타지에 온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눈 맞는 경우가 흔하단 말이에요. 혼술바나 계약 파티도 마찬가지로 인스타 주고받는 게 기본값으로 잘 돼 있어서 굳이 우리가 번호를 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란 말이지. 사실 꼭 이런 데를 안 가더라도 제주나 해외여행을 혼자 가면 동행 찾다가 썸 타는 일도 늘렸거든요. 나도 혼자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밥집 동행 찾다가 같은 지역 사람 만나서 썸 탔던 적이 거의 갈 때마다 있었던 것 같긴 해.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같은 지역 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그때 나누는 얘기들이 되게 썸 타기 좋은 흐름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여행은 좀 큰 마음을 먹어야 돼서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근처에 열리는 계약 파티만 가도 괜찮아요. 게스트하우스마다 방침이 조금 다를 거지만 숙박을 안 해도 파티 참가비만 주고 갈 수 있는 데가 꽤 있거든. 물론 요건 서울이나 지방이라면 경주, 부산처럼 관광도시 쪽으로 가야 돼서 한계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 근처에 살고 있다면 이것도 괜찮잖아. 여기서 눈 맞는다니까. 네 번째, 여초 스팟 찾기.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남자, 여자로만 나눠서 보면 여기서도 취향이 좀 갈리긴 하거든요. 남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고 유독 여자가 많이 몰리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이걸 싹 다 모아서 여자가 많은 곳 위주로 알려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종교예요. 교회에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 비율이 높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쓰는 소개팅 앱도 일반 소개팅 앱보다 여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로라던가 나이대를 제한한 템플 스테이를 열기도 하는데 이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티켓팅 하기가 어려워. 근데 있잖아. 종교로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여자를 바로 찾을 생각을 하는 것보단 같은 교회, 같은 성당, 절에서 가는 길에 만난 이모들을 공략하는 게 제일 빨라요. 교회라면 집사님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가 많고 나는 얼마 전에 절에 간다고 혼자 밤에 산 타다가 처음 보는 이모들이랑 친해졌거든요. 거기서 다짜고짜 소개팅을 주선해주더라고. 나는 오밤중에 산 타다가 만난 사람한테 소개팅을 처음 받아봤어. 그 나이대 분들은 주변에 인상 좋아 보이는 사람만 보이면 늘 엮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예전에도 성당 다니는 이모랑 친해졌다가 소개팅 한 5-6번 받았던 얘기 해줬잖아. 친구 아들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소개팅 부분에서는 친구들보다 이분들이 나을 수 있어. 수량으로 막 팍팍팍 꽂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루트가 모임인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악기, 독서, 맛집, 영어 회화야. 우리는 여기서 집이랑 가까운 아무 모임에 가면 되는 건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임을 앱이나 오픈 채팅에서 찾을 때는 직장인들로 제한을 하거나 최소 나이대를 정해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취미생활은 할 수 있어도 썸녀를 만들긴 어려울 수 있거든. 내가 이만큼 알려줬으면 이제 여자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우리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기억하기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